법알못 법잘알 대기 프로젝트 법 공부합시다. 에라 모르겠다. 시즌 3 시즌 3가 먼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뼈라 모르겠다 시즌 3 법 공부합시다. 법 공부합시다. 에휴. 뭐든 합시다. 네. 오프닝 좀 제대로 합시다. 네, 여튼 법 헌법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이야.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 쉬었죠. 근데 네. 저번 주에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잘못 알려드린 게 있어가지고 오, 뭐요? 정정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 개정 절차인데 헌법 바꾸는 절차. 네. 그러니까 취지를 좀 강하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기간을 좀 틀렸어요. 아, 몰라요? 기간을 좀 틀렸는데 일단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갈게요. 우선 헌법은 법률과 달라서 법률은 입법부인 국회가 알아서 뚝딱뚝딱 해서 바꾸는 거예요. 법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그 사람을 죽인 자는 몇 년형을 하겠다. 몇 년형을 하겠다. 이런 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는 그냥 입법부에서 알아서 바꿔요? 그렇죠. 그럼 국민들한테 아무 권한이 없네요? 입법부를 국민이 뽑은 것 뿐이지만 뽑고 나서는 걔네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그럼요. 그럼요. 행정부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대통령이 장관을 누구를 임명을 하든 우리는 아니 뭔가 국민투표를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법 바꿀 때. 그건 그래서 헌법. 그래서 헌법. 그래서 그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는 순전히 입법부 권한이고 네, 행정부를 꾸리는 절차는 순전히 대통령 권한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권 분립이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사법부, 그러니까 사법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손이 닿지 않죠. 투표를 안 하니까. 검찰? 아니요, 재판, 판사. 네. 재판하는 이제 대법원, 고등법원, 네네네, 지방법원 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장이랑 대법관을 이제 대통령, 네. 그리고 국회의원 네.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하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임명만 할 수 있고 면직. 그러니까 나 잘못했으니까 자를 수 있는 권한은 대통령한테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대로 자르고 또 집에 입맛이 넣는 사람 넣을 수 있으니까. 삼권 분립이 있으니까 임면이 안 되고 임명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관이 뭔가를 봤을 때 잘못된 재판을 하는 것 같다 하면 이제 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을 갖춰갖고 탄핵 절차를 걸쳐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듯이.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이 독립을 정확하게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함부로 뭔가를 자르고 함부로 뭔가를 임명하고를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렇게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은 근데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전체를 관할하는 거잖아요. 네. 그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헌법을 바꾼다고 하면 국회에서 마음대로 뚝딱뚝딱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법이라도. 그래서 그 헌법을 바꾸는 절차는 일반 법을 바꾸는 거에 비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헌법을 바꿀 때에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같이 가야 돼요. 입법부 혼자서 안 되고 행정부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헌법을 바꾸는 거는. 그래서 헌법을 바꾸려고 하면 일단 첫 번째 바꿉시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꿉시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일단 누가요? 국회에 제적의원이라 하면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할 수 있는 상태의 의원을 말해요. 예를 들면은 뭐 해외 가 있거나 네. 아니면 아파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아니면 뭐 그 죄를 지어가지고 구속 수감돼 있거나 이런 의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는 300석인데 이제 뭐 10명 가까이가 지금 구속 수감 뭐 그런 상태거든요. 재판 받고 있고 그래요. 진짜요? 그런 거 제외하고 그럼 290명이잖아요. 만약에 10명이었다고 하면은 그 제적 의원의 과반. 그러니까 반 중에 한 명이라도 넘어야 돼요. 과반. 네.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보면 초가 있죠. 초가. 네네네. 반의 초가. 이상 말고. 과반. 네. 과반수가 바꿉시다라고 내놔야 돼요. 바꾸자는 거에 바꿉시다라고 의견 제시를 해야 돼요. 과반수가. 그게 그냥 의견 제시를 한다는 거는 국회 회의에서 헌법 바꾸는데 찬성하는 사람 이게 아니고 바꾸자고 다 자기가 뭔가 이렇게 의견을 내야 된다는 거네.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누나가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인 누나가 헌법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열심히 보좌관들이랑 작업을 해가지고 헌법 개정안을 쫙 만들었어요. 요 정도 크기의 헌법 개정안을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국회 가가지고 본회의에 자 요거 우리 한번 바꿔봅시다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누나가 이걸 들고 다니면서 동의. 국회의원 150명 이상한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명을 받아서 이제 국회의원 150명 이상의 지금 민주당은 가능해요. 민주당 당 총회 한 번만 하면 돼요. 180석이 넘으니까. 그냥 한 번에 받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이걸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내놓거나 또는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대통령이 내놓으면 돼요. 대통령이 내놓으면 아무 그게 필요 없어요? 대통령 일단 아니 그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고요. 지금 개정안 내놓는 절차부터 가고 있는 거예요. 바꿉시다라는 말 하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러면 바꿉시다 해도 가반이 또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요, 아니면 대통령이 하면 그냥 일단 하는 건가요?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내놓거나 국회의원 가반수가 헌법 개정안을 내놓거나. 대통령이 내놓는 게 제일 쉽네. 네, 쉽죠. 그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일단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그래요. 발의. 그러니까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의견을 내놓는 거예요. 그 당연히 그 전에 막 뉴스 혹은 백분 토론, 심야 토론 이렇게 나와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생긴 개정안을 원한다고 하더라.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개정안을 원한다고 하더라 하면서 이제 올려가지고 막 찬반 토론을 막 하겠죠.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부터. 아 그래요? 네, 발의하기 전부터 막 찌지고 뽁떡 싸울 거예요. 뭐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자. 뭐 4년으로 하는데 중임으로 하자. 발의도 안 했는데? 그렇지. 그거를 발의하기 전부터. 이걸로 막 뚝딱뚝딱 여러 막 이렇게 할 거예요. 네. 해가지고 결국에는 요 안건이 제적의원의 가반수와 동의를 하더라. 또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런 거를 국민들이 뭐 그 여론조사 같은 걸 해보니까 이런 걸 동의를 하더라 싶을 때 대통령이나 제적의원 가반수가 이걸 내놓는 거죠. 드디어 안건이 국회에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까지만 해도 시끌시끌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좀 밀어붙이는 성향이다. 대통령이 이런 안건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성향이다 하면 야당에서는 저기서 요 안만큼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야당이 150을 모아야 돼요. 151명 이상을 모아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두 건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헌법 바꾸고 싶은데 어때? 동의해. 자 그럼 오케이 헌법 바꾸는 걸로 하고 자 어떻게 바꿀지 회의해보자 이게 아니고 아니에요. 내가 이미 헌법을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정해놓고 이거 봐라 동의하나 이거 봐라 동의하나 이걸 가지고 동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발의를 하려면 발의하기 전부터 그 제대로 그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훨씬 그냥 훨씬 어렵죠. 좀 바꿀 때가 됐어. 뭐 불필요한 것들이 있어. 그럼 일단 바꾸는 거 오케이. 바꾸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모여서 노력을 해보자. 그것부터 하고 마지막에 하는 게 발의라고요. 근데 또 발의해서 동의가 돼야 된다며. 그렇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발의를 했어요. 이거 한 1, 2년 걸릴 일이 아닌 거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진짜 많이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법 개정, 그러니까 개헌이라고 하죠. 개헌 이슈는 블랙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개헌 이슈가 나와서 모두가 개헌 이슈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모든 이슈가 다 묻혀요. 코로나든 뭐 경제 상황이든 없겠네. 다 묻혀요. 일단 개헌 이슈가 발의가 되면 그게 이제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튼 그래서 이게 헌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면 그 발의안을 일단 대통령이 공고를 합니다. 자, 요런 게 발의가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런 게 발의가 됐어요, 여러분. 요거를 20일 동안 국민들이 보겠죠. 20일 동안 훑어보겠죠. 그래 놓고 이거는 솔직히 이 20일 동안 발의라는 건 국민들 한번 보세요. 요 정도고 더 중요한 건 발의된 걸 가지고 지금부터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60일 이내에 해야 돼요. 60일 이내에 무조건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될까? 그렇게 빠르게? 요거를 60일 이내에 무조건 의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근데 계속 지지부진하게 쌈박질만 하다가 60일이 지나버린다. 자동 폐기. 그건 오리겠네. 자동 폐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고될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의결을 할 때는 더 어려워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요.
국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 예를 들어 300석이다. 200석 이상의 찬성이 너무 돼요. 크다. 그럼요. 엄청 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개헌저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200석이라는 거예요. 200석. 그게 되겠냐? 솔직히 나는 그 말 들으니까 되겠나 싶은데.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에는 다 동의를 해요. 그렇지.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엔 동의를 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쉽게 바뀌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맨날 이건 해도 반대하고 저건 해도 반대하고 이건 해도 반대하니까 지금까지 본 게 있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그 개헌을 하려고 하면 그만큼 이제 협치 그리고 정치적 기술이 필요하죠. 그 당 안에서도 찬성하는 몇 명의 애들을 꼬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네가 이걸 찬성을 하잖아. 너네 당은 몰라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 때 네가 너네 그 지역구 사람들한테 이게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게 꼬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이제 쉽지 않아요. 그게. 지금 시국에는 택도 없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예를 들어 찬성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3분의 2 이상을 찬성을 해서 의결이 딱 되잖아요. 의결이 되면 이거를 이제 의결된 날로부터 바뀌는 거야? 아니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그 국민투표라 하면 그냥 이런 거 있으니까 약간 설문조사처럼 이런 거 있으니까 투표할 사람은 해 이거야 아니면 이렇게 막 가서 그 선거하듯이 그렇게 선거하듯이 해야죠. 선거하듯이 해야죠. 선거일처럼 정해놓고 그렇죠. 가가지고 그렇죠. 가지고 해야죠. 네. 아마 국경일 지정도 할 거예요. 국가 이제 휴일로 지정을 해서 이제 하는데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과반수가 투표를 하고요. 투표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가 그냥 예를 들어서 2천만 명이라고 합시다. 999만 명이 투표를 한다? 그럼 땡이네. 투표하면 뚜껑 안 엽니다. 자동 파기예요. 우와. 네. 그 다음은? 그래서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돼요. 일단. 그래서 예를 들어 2천만 명이었다 그러면 1001만 1명이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투표하면 뚜껑을 열겠죠? 뚜껑을 열어서 그 안에 과반수가 찬성표가 나와야 돼요. 투표한 사람 중에? 네. 과반수가 찬성표가 나와야 돼요. 그럼 만약에 투표율이 못 미쳤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야 아니면 투표율만 다시 잡아? 처음부터. 처음부터. 투표율만 다시 잡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예 처음부터 해야지. 폐기 끝. 국민들이 이걸 동의하지 않는 걸로 보는 거죠. 야 이거 되겠나? 어렵죠. 근데 국민투표는 과반수는 넘습니다. 대부분 투표율이 60%는 돼요. 아무리 작아도 60%는 됩니다. 50 한 4, 5%는 됩니다. 그래요? 네, 54, 5%는 되니까 그건 걱정할 일이 아닌데 이제 그 안에 과반수가 찬성을 하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국민투표에서 예를 들어서 또 찬성표를 얻었다. 얻었다. 이러면 확정이 되고 그 확정함과 동시에 대통령은 바로 공포해야 돼요. 바로 공포해야 돼요. 투표 오늘 개표 밤에 확정. 오케이. 오케이. 그럼 내일부터 바로 바뀐 걸로. 바로 바뀐 걸로. 대통령은 바로 공포를 해야 돼요. 그것도 또 특이하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이게 개정안을 결정짓는 결정권자 누구다? 국민이다. 국민인 거지. 국민이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더 이상 뭐 찌지고 뽑고 필요 없고 국민들이 동의했네 끝 이거예요. 약간 최종 결재서류 받은 느낌이죠. 그렇죠. 국민들이 서명했네 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도장은 국민이 찍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막 90일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그 90일 얘기가 제가 이제 헷갈렸는데 30일, 60일 합쳐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였었는데 그게 이제 아니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발의된 개정안을 20일 동안 공고는 하는데 그 공고 20일 전에 발의되자마자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의원들은 찌고 뽑고 싸워서 의결을 해야 되고 이게 그러니까 그 출발선에 서는 데까지가 엄청 오래 걸리죠. 오래 걸려서 그렇지. 출발선에 딱 서서 땅 하고 나면은 휙이네. 그렇죠. 땅 하고 나면 한 3개월 안에 끝날 문제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땅 하고 나서부터 60일 동안 60일이고. 의결 기간이고 그 60일을 꽉 채워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30일 이내 국민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딱 90일 안에 해결이 나야 돼요. 그 이제 비교를 위해서 그냥 일반적인 법을 바꾸는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법을 바꾸거나 일반적인 법을 제정을 하는 건 쉬워요.
일단 국회의원 10명만 모이면 돼요. 10명이서 발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헌법 개정안은 발의 자체가 과반이었죠. 근데 10명만 모이면 할 수 있어요. 법률안을 제청하거나 이게 발의하는 거는 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이 뭐에 관련된 법이냐에 따라서 상임위원회로 갑니다. 검찰 관련 법이다, 법사위로 가고요. 교육 관련 법이다, 교육위로 가고요. 그러니까 와요. 그럼 교육위에서 이제 그 상임위원장들하고 상임위원장 이하 상임위원들이 쭉 있잖아요. 왜 우리 법사위 청문회하는 거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앉아요. 앉아가지고 서로 뚝딱뚝딱 토론을 해요. 요거는 요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저건 저렇게 바꾸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오케이, 요거 본회의로 갖고 갑시다. 아직 법률 통과된 게 아니라 본회의로 갖고 갑시다가 되는 거예요. 본회의로 갖고 가잖아요. 본회의로 갖고 가면 왜 우리가 텔레비 보면은 국회의원들 쫙 앉아 있는 거 있죠. 거기가 본회의장이에요. 그 본회의장에서 이제 한 번 더 자, 이게 교육위에서 올라온 이 안건인데요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국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국회의장이 국회의장이 자,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땅땅땅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당 저당에서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저건 저래서 됩니다. 막 이렇게 토론을 막 하겠죠. 자, 그러면 토론 잘 들었고요. 표결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10명만 동의를 해도 표결을 할 수 있는 네, 그쵸. 기회가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표결합시다. 그럼 그 표결에서 뭐 법에 따라서 뭐냐에 따라서 여튼 그 지정된 수만큼의 찬성이 나오면 그쵸. 그냥 통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뭔가 그냥 법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10명만 애써줘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 빙고. 근데 문제는 두 가지 그 뭐라 그럴까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챌린지라고 해야 되나? 이 두 개의 허들을 넘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법사위. 모든 법률안은 본회의장 가기 전에 법사위로 먼저 옵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는 법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 곳이죠. 근데 뭐 교육이나 국토위나 이런 데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글자가 틀린다든가 법률로서의 어떤 뭐 그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든가 이런 소위 말하는 오타 심사 하는 곳이 법사위예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작구 심사라고 하는데 법사위의 작구 심사권을 없애야 된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왜? 이 법사위 위원장이 전통적으로 야당이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이야 여당이 잡고 있지만 그 무조건 작구 심사라는 그 오타 심사만 해야 되는데 이건 저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그 권한이 없잖아. 그렇게 했었어요. 작구 심사의 뭐라 그래야 될까 명분으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허들을 지금 누나가 생각하는 대로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까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야? 그죠?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까면 안 되잖아요. 근데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할 때가 있었어요. 늘 그랬다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 싶은 거면 법사위에서부터 먼저 막았었어요. 네, 어쨌든 그 작구 심사로 통과를 하잖아요. 그럼 본회의장으로 오겠죠. 근데 이 본회의가 안 열려요. 왜? 이것도 일을 안 해서? 본회의가 안 열려요. 또는 본회의 열려고 하면 막아요.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국회라고 하죠. 일 안 하는. 혹은 동물국회라고 하죠. 막 쌈박질하는. 그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이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라. 근데 본회의 안건이 예를 들어서 이 법 바꿔주세요, 저 법 바꿔주세요, 요 법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요번에 본회의장에서 통과돼야 될 안건이 한 100건이 쫙 있다고 칩시다. 100건이 쫙 있으면 맨 위에 꼭다리 있죠. 맨 위에 꼭다리가 여당, 야당이 서로 합의가 안 된 법안인 거예요. 예를 들면 공수처법, 그걸로 싸우겠지. 선거법. 요걸로 싸우면 요 나머지 밑에 있는 민생 법안들 있죠.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지. 네. 그거를 그 왜 뚫어뻥으로 그 막힌 변기 뚫듯이 그걸 해낸 게 올해 1월 달인 거죠. 작년 12월 달이고. 계속 그 민주당에서 야당한테 들어온나 이거 놔두고 나머지 거라도 좀 통과 좀 시키보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다가 안 와서 오케이 그러면 우리 180석이니까 본회의는 열 수 있어. 과반수만 있으면 본회의는 열 수 있거든요. 그렇지. 과반수가 있으면 본회의 열 수 있고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면은 법률안이 통과가 돼요. 다 되잖아요. 180으로는. 그렇지. 그걸 다 통과시켜줘. 통과 다 통과되죠. 와, 재밌겠다. 그때는 진짜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었다. 맞아, 진짜 그때는 진짜
역시. 그걸 왜 인정하냐라는 느낌도 있었으나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그러니까 쉽죠. 이거를 제가 비교하기 위해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냥 법률 개정하는 거랑 헌법 개정하는 거랑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자구 심사. 네. 자구인데 자구 심사라고 하더라고. 자구 심사. 오, 이제 새로운 법사에서 걸 알았어요.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왜 논문 쓸 때 그렇죠. 논문 쓸 때 이 오타랑 형식이랑 잡아주면서 이런 내용은 좀 더 첨부하면 좋을 것 같다 선에서 계속 잡아주다가 이제 딱 심사받는 날 가가지고 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까지인데, 그러니까 오타 봐주고 형식 봐주면서 너 이거 이러면 안 돼, 너 이거 가치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내용을 건드린다는 거예요. 지 유리하게 건드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그 국회의원들이 대부분이 뭐 기업인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업인 출신이라든가,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국회의원 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는 유명무실한 게 그냥 일반인들도 네이버만 쳐도 법이 나오는 데다가 이 보좌관을 법 전문가로 꾸미면 된다. 그러니까 밑에서 알아서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굳이 법사위에서 자꾸 심사 이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에 자꾸 심사하는 이 권한 이거 없애자라는 얘기들이 계속 굳이 없어도 알아서 한다. 이제 아무 상관이 없다. 왜 굳이 자꾸 심사를 법사위에서 하느냐 이런 거죠. 똑같은 상임인데 꼭 상임위 위에 상임인 것처럼 그렇지. 행세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그 총선하고 나면 왜 상임위 꾸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법사위에 누가 갈까, 국토위 누가 갈까,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거가 되는 것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법사위인가. 그게 그 이유인 거죠. 뭔가 약간 총대를 쥐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회의장은 누가 하느냐, 부의장은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은 누가 하느냐. 요거를 가지고 여야가 되게 첨예하게 다툼을 벌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180석을 차지했으니까 여당이 180석을 차지했으니까 보통은 다수당이 국회의장을 갖고 가면 이제 반대쪽 정당에서 이제 그 법사위원장을 갖고 가고, 이게 관례였다는 거예요. 서로를 주고받고 하는 게. 근데 민주당에서 야, 국회의장 당연히 우리가 갖고 가는데 법사위원장 너네 못 줘 라고 하면서 버텼던 이유가 그놈의 자꾸 심사 때문이었던 거죠. 네. 그것만 아니면 그냥 법사위원장 줄게.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얘기가 그거예요. 자꾸 심사권 없는 법사위원장 줄게 이거였었어요. 그거를 줄게라고 했는데 야당이 안 받았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죠. 야, 그때는 또 자세히 모르니까 왜 저러나 했는데 중요한 게 자꾸 심사였구나.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원장 줄게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17개 상임위가 있어요. 17개 상임위 중에 상임위원장 자리를 이제 뭐 여당이 몇 개 갖고 가고 야당이 몇 개 갖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서로 분배를 하는 토론을 하는데, 네네. 법사위원장 안 주면 나머지 거 다 필요 없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법사위 필요 없고 국토위하고 법사위는 우리가 꼭 갖고 가야 되겠다. 국토위하고 대신 좀 돈 좀 만질 수 있고 좀 이제 권한이 있고 지역에서 인기가 좋은 국토위원 이런 거 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제 주호영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계속했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사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면서 세 번째 물어봤을 때 이번에도 싫다 해라 제발, 이번에도 싫다 해라 했을 때 싫다 했죠. 오케이 그럼 다 17개 다 우리가 할게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17개가 다 민주당 거예요? 아니요, 이제 그 이후에 협상을 통해서 몇 가지를 넘겨주고 했죠. 근데 이제 바뀌게 된 거지. 왜냐하면 직전에 봤잖아요. 조국 청문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그 여상규나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원장으로 앉아 꼬장꼬장하게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법률이 개정되고 법률이 통과되는 절차를 보면 저것들이 저것 때문에 싸우고 있구나가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헌법은 굉장히 어렵다. 왜? 헌법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근데 헌법이 모르지만 그냥 말만 들어봐도 바뀌려면 헌법에 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냥 국민들도 다 알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나라도 모두가 다 알아야 되죠. 지금 여기 헌법에 집중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되려면 다른 이슈가 없는 평안한 시기여야 되는 거잖아. 빙고. 이것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거를 한다 쳤을 때 이것 때문에 코로나 놓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한 때가 있을까라는 거지. 이거 3개월에다가 앞에 뭐 과정 좀 더해서 거진 진짜 빨리 다다다다 해도 반년인데. 그래서 코로나가 아쉽다는 거예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할 수 있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총선을 하긴 했지만 코로나가 없었을 때 그러니까 작년 초반으로 넘어가 보면 작년 초반에 막 조국 이슈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이 아니라 이제 검찰 개혁을 누가 하느냐 이제 법무부 장관 누가 하느냐에 대한 이슈밖에 없었어요.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하고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윤석열과 그 이후에는 윤석열과 추미애의 싸움으로 번졌지만 그러니까 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막 알력 다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이거 다 헌법 때문이에요. 검찰한테 너무 많은 권한이 가 있는 그것 때문이거든요. 이렇게 시끄러울 바에 헌법 바꾸자 해버리면 얘네 둘이 싸우는 게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신경 쓸 필요도 없었을 거고 더구나 총선에서 180석을 갖고 왔고 그러니까 충분히 약간 민주당 그리고 여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한테 호의적인 여론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 그때 헌법을 바꿔볼까요? 라는 얘기를 탁 꺼내잖아요. 대통령이 개정안을 내놓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단 탁 던져놓을 수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게 다 헌법으로 집중될 수 있었어요. 사실. 그걸 노린 거 아닐까? 누가요? 코로나가? 아니 조국이랑 이렇게 이슈 될 때 이렇게 진행될 거를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조국하고 추미애한테 무릎 꿇고 사죄를 지금 몇 번을 해야 돼요. 그걸 의도하고 조국하고 추미애를 그렇게 털었다고?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너가 조금 이렇게 뛰어봐봐. 이거 이렇게 좀 이슈몰이 하고 있으면 헌법으로 탁 내가 이거를 막아줄게. 그 한 가정을 완전 풍지 박산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그렇게 큰일이라는 거지. 네,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가 블랙홀이었죠. 되겠냐고. 네, 코로나가 내 생에 되겠냐고. 너무 오래 끌고 있죠, 사실. 내 생에 되겠냐, 진짜 이거.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틀렸던 거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갔어요? 자, 그러면 들어갑시다 이제. 네. 본격적으로. 자, 2장 갑니다. 2장. 두 번째 장인데 첫 번째 장이 이제 총강이었어요. 첫 번째 장이 총강이었고 두 번째 장은 좀 길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만에 안 끝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 첫 번째 시간에 권리와 의무 이거 단원 이름이야. 네.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는 첫 번째 장을 보는데 일단 이제 처음에 쭉 국민의 권리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게 뒷장으로 넘어갈수록 의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권리 쪽을 먼저 오늘 다 못 봐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16조까지. 권리가 뭐라고? 10조부터 16조까지 준비했는데 권리가 뒤에 더 있습니다. 권리가 한참 더 있어요. 그래서 거기 16조까지 볼 건데 일단 제 10조 국민의 권리 중에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권리가 이겁니다. 행복추구권이에요. 행복추구권. 네. 그래서 10조 한번 읽어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한 의무를 가진다. 이게 만 읽어갖고는 뭔 소리지 싶잖아요. 요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국민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거 있잖아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돈. 다 다르잖아. 돈, 뭐 직업, 뭐 그다음에 뭐 자식, 뭐 아니면 뭐 여행, 뭐 또 뭐 있을까? 맛있는 음식, 또 뭐 그다음에 안정적인 주거, 그다음에 뭐 하여튼 진짜 너무 많잖아요. 다 다르고. 근데 그거를 국가한테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한테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게 아니에요. 그걸 한 게 아니고 이제 포괄적인 의미의 이런 거를 침해받지 않는다.
내가 침해받지 어. 않는다. 내 그러니까, 거에 대해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 거를 다른 사람에 의해 침해받지 않는다. 이런 약간 자유권적인. 그러니까 막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청구권이 아니라 네네. 가만히 있으면 침해받지 않는다. 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집이 없으니까 어. 살 집을 나라에서 지원해 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살 집을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집에 대해서 누구가 그렇죠. 해코지하지 마라. 근데 이렇게만 해놓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방금 전에 누나 말한 것처럼 살 집을 마련할 수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련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또 그다음에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또는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데 뭐 여건이 안 돼서 혹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를 개척할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거지.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이 사회에는. 그래서 이제 후단을 준비를 한 거예요. 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그러니까 개인은 국가한테 적극적으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다만 국가는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는 거예요. 국가는 개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자꾸만 뭐 필요해?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 저렇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해볼게 이렇게 해볼게. 자 여기 너무 심하면 안 돼요. 여긴 넘지 마세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느낌은 알겠는데 그게 확 와닿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다 저거다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되게 그냥 개인적인 예를 들면 만약 이제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내가 그냥 내 마음이 이렇게 뭐 학생이나 부모 간의 관계 형성이 잘 돼 있어서 더 해줄 수 있는 집이 있는 거죠. 그건 내가 해주는 거니까 괜찮아. 근데 그거를 막 요구해. 옆집에 이렇게 한다면서요? 저희도 해줘야죠.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라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근데 그게 너무 이거는 그냥 사람 간의 문제인 거잖아. 그거를 국가에서 법으로 어떻게 그걸 정하고 제재를 하냐는 거지. 그게 이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헌법에서 느끼게 될 계속 이 감정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절대 구체적이지가 않다. 아주 일반적이고 아주 포괄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법은요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은 법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법은 그렇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에 예를 들어서 내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주거가 어떻게 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주거에 관련된 법률을 읽어보셔야 돼요.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거 법률을 읽어봐야 된다는 거죠. 헌법은 일단 이렇다. 네. 이걸 계속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듣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하면 어떡하려고 이 생각 자체가 아닌 거죠. 안 맞는 거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떡해? 저렇게 하면 어떡해? 그래 그렇게 했을 때는 주거에 관련된 법을 찾아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또 새로운 법이 개정안이 나왔어요. 근데 개정안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10조랑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이제 헌법 소원을 제정해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알아야 돼. 헌법을 최종적으로 알긴 알아야 되네. 그렇죠. 아니 최종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헌법부터 알아야 되네. 기본적으로 헌법부터 알아야 돼. 네. 그다음 제 11조는 이제 평등권이에요. 제 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자, 표정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2항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있잖아 금수저. 3항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자, 이게 평등권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은 법 앞에 평등 워낙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라 청취자 여러분들도 다 알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아닌 경우가 많죠, 사실. 보시면 봐봐요. 누구냐? 정겸식 교수. 표창장 위조건으로 징역 4년 받았는데 뇌물 89억을 박근혜한테 갖다 준 거에 혐의를 받은
삼성 이재용은 2년 6개월형을 받았어요. 표창장을 위조하는 게 4년인데 그 89억의 뇌물은 2년 6개월이다. 이게 법 앞에 과연 평등한 건가? 이게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은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판결이 요즘 나오고 있죠. 그렇게까지 멀리 저 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안 가더라도 아니 돈 있으면 데리고 나오잖아. 아 보석. 그런 것들 있죠. 맞아요. 그게 돈으로 불평등해지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돈이 사실이에요. 있으니까 평등한 건가?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에레이. 이거는 우리가 또 조금 먼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일제시대 때로 돌아가 볼게요. 그러니까 일제시대가 광복을 맞이하기 직전 상황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이데올로기가 공존했던 그 상황. 그때의 사회주의자들은 절대적 평등을 외쳤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은 이 절대적 평등을 외쳤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족주의, 자본주의자들은 절대적 평등이 어딨냐? 그러니까. 절대적 평등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외쳤던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었죠. 절대적 평등이라고 하는 건 있기가 힘들죠. 진짜 있을 수가 없는 걸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먼 이데올로기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 헌법은 절대적 평등이란 있을 수 없다에 기반을 둔 헌법이니까. 절대적 평등이란 있을 수 없다에 기반을 둔 헌법이니까. 네. 그래서 요 헌법 자체는 우리가 이제 법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그냥 초점을 두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야, 차별을 하지 않는 거랑 평등한 건 다르지. 근데 여기는 차별을 하지 않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그럼 보죠.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써야지. 그렇게 바꾸자고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누구한테 말하는 헌법을 개정합시다. 아니 차별하지 않는 거랑 평등한 게 같나? 야, 이 진짜 어렵다. 근데 여기 보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평등하다라고. 받지 평등하다라고. 않는다가 이걸 평등하다로. 요 위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해놓고 후단에 이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법이 제시하는 평등이란 차별받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라고 적어놓은 거죠. 어렵죠. 12조. 이 말은 마치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야. 그렇죠. 굉장히 흑백이죠. 극단인데. 어렵네요. 네. 자, 12조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10조, 11조, 12조는요. 요거는요.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 또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 사회책에 무조건 나오는 얘기예요. 10조 행복추구권, 11조 평등권, 12조 자유권. 이거는 무조건 나오는 얘기예요. 꼭 갖고 있어야 돼요. 중학생이 알아요? 헌법에 갖고 있어야 될 권리예요. 네. 헌법에. 12조는 자유권입니다. 무슨 자유를 주는데? 요거는 이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란 굉장히 소극적인 자유예요. 나 가만히 있을 때 아무도 건들지 마세요. 이거예요. 신체의 자유. 여기 밑에 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네. 누구도 내 신체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약간 일제 시대에 저항하는 느낌인데. 체포, 구속하면 안 돼. 이게 누나 그 느낌을 갖는 게 맞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본권들 중에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 뭡니까라고 물으면 자유권이에요. 제일 먼저 시민들이 찾고자 했던 권리가 자유권이니까. 그게 신체의 자유가 있어야 그 다음에 행복이라는 생각이 들지. 네. 그러니까 평등도 그 다음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자유 먼저 찾고 그 다음 평등 찾은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찾기 시작한 게 행복이에요. 행복이네. 역순이네 지금. 네. 역순인 거죠. 그래서 자유를 제일 먼저 찾았어요. 그 2항을 보면 약간의 분노가 느껴집니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이게 헌법에 있을 말이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이 고문할 때 하는 거죠. 야, 네가 했다고 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안 하나? 하면 안 돼요. 아 그래서 안 하나? 네. 그 이제 돌려가게 하죠. 그러니까 돌려서 하죠. 돌려서 하지. 우리 어디 잡혀가는 거 아니야? 사망,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여기가 중요해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검사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힘이다 이거지. 네.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수사나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은 사실 경찰이 하죠. 그렇죠. 근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헌법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경찰 위 같지. 그렇죠. 빙고 그거예요. 나 오늘 되게 칭찬받는 어. 느낌이다. 잘하네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요 이게- 항을 요 조항만 삭제합시다. 검찰의 신청에 의하여 요 말만 삭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요 말만 삭제합시다. 근데 요거 삭제하려면 아까 뭐라고요? 그 제적의원의 과반수 발의된 개정안을 60일 이내에 개정안을 의결. 근데 그 의결할 때는 제적의원의 3분의 2, 200석 이상의 찬성. 야, 그 이렇게 화이트로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멘트가 탁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 넘기다 보면 검사라고 하는 멘트가 몇 번 더 나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왜 그랬지? 도대체 그때는 이제 그 일제 경찰 그리고 이제 그 군사 정권의 하수인이 됐던 경찰들을 이제 좀 견제해라. 그리고 경찰은 구급 공무원 신분이니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온 경찰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법에 대해서는 무지할 것이다. 법에 대해서는 무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법고시를 패스한 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검사에 검사에 의해서 해라 이건데, 요즘 뭐 경찰 하는 애들 중에 뭐 법 제대로 모르는 애가 있나요? 다 아는데 요즘. 그래요? 응? 그래요? 그럼요. 경찰은 법도 알아야 돼요?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모두 아니 그러니까 그럼요. 해당되는 그 자기 업무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단 경찰 시험에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들어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다는 거죠. 네. 사항,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자, 이 변호인 선임이 변임에 대한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야,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지. 그래서 뒤에 나와요.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붙일 수 있다 아니고 붙인다. 명시해놨어요. 무조건 국선 써야 돼요. 돈이 없으면. 변호인은 일단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네. 그 국선을 해주나? 국가에서요? 아, 국선이 이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열심히 해주냐? 응.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바꿔주세요. 바꿔줍니다. 누구한테 이야기하는데 바꿔달라고? 국가에다가요. 피고인이. 나 변호인 바꿔주세요. 바꿔줍니다. 진짜? 그럼요.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때 변호사 못 사서 뭐 안 돼. 그런 일은 없네? 그런 거 없어요. 헌법에 명시해놨어요. 이런 게 이제 법의 평등을 지키기 위한 장치인 거죠. 이거 좀 무조건입니다. 이게 붙일 수 있다라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붙인답니다. 근데 거기서 걸린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할 거라고 또 평가받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 이 사람의 경제 능력이라든지. 지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잖아요. 그럼 국선이 그냥 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피고가 구속이 돼. 예를 들어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구속되지 않았다 칩시다. 피고가 됐어요. 피고가 됐다고. 그래서 형사 재판을 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건 형사 재판이에요. 민사 재판은 변호인 없이 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에요. 형사 재판. 형사 재판을 받을 때 검사는 법에 대해서 바닥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난 죄를 짓지 않았는데
검사가 기소를 한 거예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 그게 방어권이니까. 근데 그 방어권을 행사할 때 법에 맞춰서 행사하기가 힘들잖아. 이게 정보에 너무 비대칭성이 심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꼭 필요해요. 네, 변호인이 꼭 필요한데 그 변호인을 선임을 할 때 이제 그 재판을 받게 되면 물어본다는 거예요. 변호인 선임하시겠습니까? 제가 변호인을 아는 변호인도 없고 돈도 없고 변호인 구하러 다니기도 힘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국선을 신청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면 국선이 왔어. 국선이 너무 못해. 바꿔주세요. 바꾼 국선이 왔어. 국선이 또 못해. 아이씨 더러워서 내가 변호인 구할게요. 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약간 국선은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야? 아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국선들도 다 잘해요. 그리고 옛날에 비해서 국선의 대우가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국선이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돈을 너무 적게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범죄자 변호해 주는데 시간 쓰고 해야 되는데 돈도 이것밖에 못 받고 이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어권 보장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요즘 국선에 대한 대우가 좋아졌다고 해요. 요즘 드라마 보면은 국선이 멋진 애들이 하던데.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국선으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해결함으로써 이름을 좀 알린 다음에 영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요즘 너무 변호사가 많으니까 그것도 이제 영업 전략으로 쓰는 것도 있죠. 이거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 작품이죠. 너무 변호사가 많아진 거. 로스쿨. 이게 로스쿨을 하게 되면은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질 것이다. 사법고시는 그냥 공부만 그 산에 처박혀갖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법관이 될 수 있었는데 로스쿨은 학교를 가야 되니까 학비도 돼야 되고 돈이 너무 많이 들게 되니까 돈 있는 사람만 법관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랑 그 이면에는 변호사들과 검사들이 반대를 했죠. 변호사가 차고 넘치게 되면 돈 벌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노린 건 변호사 차고 넘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누릴 수 있게. 그러니까 변호사 수가 너무 작으면 너무 특권 계층이니까 접근이 어려운 거고. 그리고 변호사들이 차고 넘치게 되면 자기들이 알아서 가격을 낮추죠. 저희 집이 저기보다 싸요. 저기 써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법률 서비스의 질은 올라가고 가격은 많이 떨어진 거. 그래요? 그게 요즘 뭐 무료 법률 상담 뭐 이런 거 차고 넘치잖아요. 그래. 그 영업 전략이거든. 그래. 인터넷에 광고도 뜨고. 변호사들이 영업을 하게 만든 거. 변호사들 블로그 하고 그러더라. 변호사들이 영업하게 만든 거. 그거 노무현 대통령 작품이죠. 그 조건이 좋아지긴 하지. 네. 편해지지. 네. 특권 의식 못 가지게 만드는 거. 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런 로스쿨이. 작품도 있었다. 또 이야기 샜는데 네. 계속 갈게요. 5항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미란다 원칙이라고 알고 있는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체포 구속을 했어요. 가족한테 통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네. 그거 안 한 게 우리 전두환 씨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맞아. 시체 공시서 찾으러 다니고 그죠? 이거 다 헌법 위반이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고지를 해야 된다는 건데 요게 좀 사람들이 오해가 있어요. 뭐냐면 체포할 때 무조건 너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거 무조건 싹 다 처음 끝까지 다 말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극박한 상황에 체포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체포해놓고 말해도 되고 앉혀놓고 얘기해도 돼요. 근데 아예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갖고 재판에 넘겨졌다? 그럼 이거는 불법 체포가 돼가지고 아주 불리해지죠. 복잡하다. 6항 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어서 구속이 됐어요. 체포가 됐다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구속 적부심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재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속이 타당한가를 좀 판단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요거 대부분 일반인들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왜? 괘씸죄 걸릴까봐 무서워서. 어련히 체포할 만하니까 체포하셨겠지요. 이러고 앉아 있죠. 대다수의 재벌, 정치인,
이런 사람들은 구속적부심 걸죠. 그치. 네. 왜 괘씸죄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건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게 그냥 무슨 일반인들의 지레짐작일 수 있어요. 괜히 이거 신청했다가 저 사람 반항하는 것처럼 반항처럼 보인다고? 보일까봐 겁을 내시는데 그러지 마셔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뭔가 잘못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도 구속이 됐을 때 내가 죄 지은 것만큼 마땅하게 지금 벌을 받고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요. 그리고 지금 누나의 말 속에서도 굉장히 잘못된 얘기가 있어요. 재판 안 받았잖아요. 재판 받기 전에 구속이 되거든요. 그러면 재판 받기 전에는 그거야.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 그러니까 죄인 아니야. 그럼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죄인이야. 응.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면 자백하시면 돼요. 자백하시고 모든 걸 다 인정합니다라고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구속 안 받고 재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도망 안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다 인정하고요. 다 이렇게 재판하는 대로 다 따라갈게요. 구속 안 받고 재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인정하면 그래 하면 되는 기고. 네. 인정 못 하겠으면. 인정 못 하겠으면 구속이 됐어. 난 진짜 죄가 없어. 응. 그럼 이거 해야지. 그렇죠. 근데 우리 세태에는 어떤 게 있다? 여기서 그냥 인정하면 얌전이라도 있으면 조금이라도 인정하고 인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깎아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인정을 합시다. 이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정한다고 깎아주는 그런 법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나는 일단 네가 있어서 든든하다. 어디 잡혀가면 연락할게. 어디 잡혀가면 발에 차고 넘치는 변호사를 쓰셔야 됩니다. 아니 니한테 연락할 테니까 네가 변호사 데리고 와 봐봐. 자 어쨌든 네. 적부심사는 당연한 권리다. 당연한 권리다. 그리고 구속된 피의자는 아직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고문이나 고문에 의한 자백은 재판상 근거가 없다라는 건 알겠죠. 근데 마지막 후단이 문제예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 요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이 얘기. 이게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남녀가 있어요. 여자가 이 사람이 날 성폭행했어요 라고 주장을 해요. 이 사람이 날 성폭행했어요 라고 주장을 해요. 이 남자는 아니다. 우리 좋아서 사랑한 거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의 진술 말고는 그 어떤 증거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 무죄입니다. 성폭행을 했다고 했지만 네. 증거가 없어. 네. 그러니까 요거랑 조금 벗어났는데 제가 좀 잘못된 예시를 갖고 왔네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그래요. 제가 이 사람을 성폭행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성폭행을 했습니다. 라고 자백을 했다 칩시다. 자백을 했는데 그 자백 이외에는 증거가 없어요. 자백 이외에는 이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DNA도 없고 뭐 그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사람 무죄입니다. 왜지? 죄를 지었다고 인정했잖아. 그거 이외에 증거를 찾아야죠.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유죄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증거를 찾아라는 얘기죠. 수사를 하라는 얘기예요. 아니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는데 강요에 의해서 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네, 그거일 수도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인정을 못한다. 네. 그러니까 자백만 가지고는 절대 유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네. 근데 그것도 또 바꿔 생각하면 보호를 그렇죠. 하기 위한 그렇죠.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다 피고인의 방어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피고인의 방어권을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지키기 위한 수단인 거죠. 이거 좀 딴 얘기긴 한데 이거 네. 듣다가 드는 생각이 왜 그런 걸 들었었거든. 내가 안 했어. 어. 내가 안 했는데 어. 이제 의심을 받고 불려간 거야. 근데 내가 안 했다는 거를 내가 찾아야 돼. 내가 안 한 증거를 내밀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 그게 뭐야? 굉장히 잘못된 거죠.
이렇게 대답할 줄 몰랐다. 네,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치? 네. 너무너무 잘못된 이해가 안 거예요. 되더라고 그걸 보는데. 요즘에 검사들이 하고 있는 이 수사 기법이나 행태가 다 그딴 식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했어. 네. 뭐 도둑질이라 치면 네. 내가 안 했어. 나는 그 시간 거의 가지도 않았어. 네. 근데 내가 했대 그 집 주인이. 그러면 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내가 했다라는 거를 그러면 증명을 보여봐라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안 했다는 걸 나보고 증명하래.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보고 그러니까 한쪽의 원고가 피고 보고 도둑질을 죄를 했다라고 지었다. 죄를 지었다라고 주장을 했을 때 설령 응. 네 제가 도둑질한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도둑질한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데. 무죄라는 거예요. 심지어 네. 근데 그거를 내가 했다라는 증거를 내밀지도 않으면서 안 했으면 안 했다는 증거를 가져와 이게 되니까 안 했다는 증거가 어딨어. 안 했는데. 요즘 이제 성에 관련된 재판이 특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에 관련된 것들이 보면 이제 여성이 남성에게 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남성이 여성에게든 여성이 남성에게든 제가 저 사람한테 성추행 또는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했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안 한 증거를 제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안 한 증거를 제시할 이유가 없고 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뭘로 바뀌어 있냐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건 2차 가해다. 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 피해자가 증거를 이제 제시하는 거 있잖아요. 네. 피해자가 증거를 모으는 거 그 자체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면 그것 또한 증거로 보자라는 이상한 세태가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성폭행을 당했다. 네. 그럼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가 성폭행 당했던 증거를 모아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2차 가해다. 그렇죠. 모아와. 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다음 날에 어떻게 웃고 다닐 수 있어? 네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그 회사를 다닐 수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2차 가해 맞잖아요. 그렇지. 그 2차 가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힘들지만 버티면서 다니고 있는 것인데도 그런 식의 눈빛과 손가락질이 있어 왔잖아요. 이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거 요구하지 마. 그 사람들한테 더 이상 뭐 얘기하라고 하지 마. 증거를 말하라고 강요하지 마. 그것도 맞는 말이기는 하잖아. 사실은 네.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있었는데 그걸 다시 들춰야 되니까. 맞죠. 근데 이면도 맞고 이면도 맞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위정자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법만 갖고는 사실 피해자에게 증거를 요구하는 게 2차 가해가 아니에요. 이 부분 그렇지. 네,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이거죠. 근데 요즘 성 관련 재판들이 약간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없는 말. 이게 참. 이 나오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2차 가해라고 하는 용어도 요즘 굉장히 변색됐어요. 변질됐죠. 그러니까 아예 피해자에게 뭔가를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가장 또 한편으로는 가장 정확한 걸 드러낼 수 있는 게 피해자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피고가 되겠죠. 피고인 혹은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 피의자는 진짜 난 정말 안 했는데 라고 안 했다라는 얘기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저기서 했다 그러면. 네. 이 참. 이게 거꾸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라는 부분이고 13조 가겠습니다. 자, 13조는 조금 어렵습니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인데요. 이게 뭐냐면 또 13조. 그런 말은 어디 있니? 응? 형벌 여기 있구나. 형벌 불소급의 원칙인데요. 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어렵죠?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당시에 내가 이 행위를 하면 처벌받습니다. 이 행위를 하면 불법이에요. 라는 법이 없었어요. 법이 없는데 내가 이 행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달에 이런 행위를 하면 불법이에요라는 법이 생겼어요. 그걸로 내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 네. 내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때는 말 안 했으니까. 네.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처벌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뭔 소린데 이게? 그러니까 소급 입법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소급 입법이라는 건 그거예요. 자, 그 전에 했던 행동도 처벌할 거예요. 이게 소급 입법. 소급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처벌하겠다.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법이 생기기 예전에 내가 잘못한 거는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좌제. 연좌제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중처벌 금지. 여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또 처벌하면 안 된다. 요런 것들인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진짜 전부 다 소급해서 처벌하면 안 돼? 아씨, 소급해서 처벌하고 싶은 놈들이 있는데? 친일파라든지. 그때는 잘못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처벌하고 싶은데? 한다는 거죠. 맞네. 이거에 의하면 친일파도 욕할 수가 없네. 그때는 불법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죠.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의 국가 기속 사건. 이게 진정 소급 입법에 해당돼. 이거 소급이야. 맞아. 소급을 하면. 근데 안 되는데. 그런데 소급 입법 예상할 수 있었던 예외적인 사안이고 진정 소급 입법을 통해 침해되는 법적 신뢰는 심각하다고 볼 수 없는데 반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적 중대성은 압도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진정 소급 입법의 허용되는 예외에 해당한다라고 우리의 헌법재판소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공익이 있다. 더 큰 문제다. 더 큰 공익이 있다. 이거죠. 너무 재밌네.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죠? 이 짜릿하죠. 이런 걸 보면. 그죠? 이 법도 한 번씩 이렇게 짜릿해질 때가 너무 있어요. 마음에 든다. 그러나 이런 게 이제 너무 남발되면 안 돼요. 그쵸. 법적 안정성이 깨지죠. 그러면. 네네. 그다음에 이제 14, 15, 16조는 좀 간단해요. 그래서 이거 보고 마칠 건데 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해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국민 안에 외국인은 포함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이주하면 안 돼? 외국인은 우리나라 들어올 때 허가 받고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들어와가지고 거주 이전하면 안 되냐고. 그거는 다 신고해야 돼요. 우리도 이사람 신고하잖아. 그렇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고 들어올 때. 들어올 때.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에는 국내 거주, 국내 이전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국외 거주, 국외 이전, 출국, 해외 여행, 국외 이주, 입국, 국적 변경 요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외국인의 해당 사항이 없는 게 함부로 들어온다거나 안 된다는 거죠.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언제든 내 나라에 들어오면 되는데 그렇죠. 외국인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렇죠.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여행은 오잖아. 여행도 허가받고 오죠. 비자. 우리나라 외국에서 올 때 비자 받아야 되는 나라야?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일본, 미국은 무비자인가? 뭐 그런 게 있잖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도 무비자 그렇지. 협정을 맺어놓은 나라는 비자 없이 가는 것처럼 외국도 우리나라 들어올 때 무비자 협정을 맺어놓은 애들은 그냥 와도 돼요. 그렇구나. 아니면 또 비자를 받아야 되는. 미국인 우리나라 들어올 때 비자 받아야 돼. 그래요. 봐봐, 유승준 비자 안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못 들어오잖아. 그럼 유승준이 미국 국적이 아니라 어디 이제 무비자 이런 연결된 나라로 갔었더라면 그냥 올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법률을 새로 정해갖고 못 오게 막았겠지. 그때는 부지런했겠지. 그렇죠. 그다음 제 15조 직업 선택의 자유입니다.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은 이제 소득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내용의 활동인 한해 그 종류나 성질을 묻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도 묻지 않고요.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직업 선택을 할 때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성매매죠. 네. 성매매는 그것이 가지는 사회적 유해성과는 별개로 성판매자의 입장에서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소득 활동에 해당함. 그것도 직업이란 얘기예요. 성매매도 직업이다. 다만
불법일 뿐 이거죠. 뭐? 성매매도 직업이다. 다만 불법일 뿐.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 그게 뭔 말이야? 직업이죠.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직업을 선택하는 건 네 자유다. 다만 불법이잖아요. 그거에 의한 처벌은 헌법이 아니라 그 법률에 의해서 받아라. 그래서 성매매를 합법화 시켜달라. 성매매도 직업이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성매매 특별법 있잖아요. 성매매 처벌 특별법 있잖아요. 그거 헌법 소원이 계속 제시되고 있죠. 헌법 위반이에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왜 우리나라만 성매매가 안 되나요? 자유롭게 성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헌법 소원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네 헌법 재판관들은 기각 안 돼. 하고 있지만 계속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옛날에 그 불륜 그러니까 간통죄가 합헌이 된 것처럼 이제 성매매도 합헌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 많죠. 첨예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성매매를 합법으로 하게 해달라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제 근거는 두 가지예요. 이거랑 하나는 이제 미성년자 혹은 이제 강제로 하는 포주 이런 것들은 더 강력하게 처벌해라. 처벌 수위를 높여라. 다만 스스로 원해서 하는 성매매는 알아서 하게 해달라. 참 그것도 이렇게 어려운 들으면, 부분이죠. 이렇게 들으면 그럴 수도 있구나. 또 저렇게 생각하면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맞아요. 그래서 말을 참. 차라리 이게 풍선 효과가 나오니까 이게 불법으로 해놓으니까 더 지저분하고 더럽고 이상해지고 그래, 하니까. 그것도 또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수면 위로 올려놓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아니 명단 쓰고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부끄러워서라도 안 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아예 진짜 있잖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아예 수면 위로 올려놓는 거지. 그렇죠. 그래 해. 하고 싶은 거잖아. 좋아하는 거잖아. 당당하게 하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연락처 쓰고 명단 쓰고 하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숨기냐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분들의 건강 관리를 따로 하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런 나라가 있던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있습니다. 근데 아예 진짜 수면 위로 올려놓고 대신에 강화시켜 버리는 거지. 진짜 미성년이나 뭐 불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뒤에서 이런 거는 아예 없애버리고. 그렇죠. 그냥 뭐 식당에 가는 것처럼 그렇죠, 뭐 그렇죠. 이렇게 카페 가는 것처럼 그렇죠. 굉장히 그냥 이렇게 올려놔 버리면 좀 위생, 건강 이런 것도 오히려 더 지켜지고 이제 카페에서 위생 관리하는 거 그러니까. 위생 관리법 받는 것처럼 약간 그 직원들도 다 등록해가지고 검사 받게 하고 막 그런 거를 해라라고 실제로 그런 논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여성의 인권. 야, 여성의 인권이 아니라 나 여기서 순지대로 말해도 되냐? 네, 그럼요. 야, 솔직히 기득권자 지그가 하기 싫은 거잖아. 지그가 부끄러우니까 지그가 숨겨놓고 해야 되니까. 지그가 올리기 싫겠지. 그렇죠.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리고 이제 여성 단체에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합니다. 그건 아예 불법이어야 한다라고 외치는 여성 단체가 이건 아예 허용 자체가 아예 없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너무 불가능이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는 걸 수면 위로 끌어올리게 되면 오히려 좀 더 근절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또 있는 거죠. 맞아요. 마지막입니다. 16조 주거의 자유입니다. 주거의 자유.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여기 나오네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요 영장주의를 딱 적어놓은 거예요. 영장주의. 이것도 검사. 압수 수색하려면 그게 뭐예요? 저 집 안에 지금 분명히 신창원이가 있어. 저 집 안에 분명히 신창원이가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영장이 없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신창원이가 있으면 다행인데 있으면 이제 현행범 체포라는 거에 의해서 사후 그게 가능하니까 혹시나 없으면 이게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어. 검사한테 전화를 해. 검사님 영장 혹시 이 수색영장 발부가 가능할까요? 물어보고 그럼 검사가 그럼 이제 알았어 법관한테 수색영장 신청을 하고 수색영장이 나올 때쯤 됐을 때 이미 문 열고 신창원이 도망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
요런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검사 거치지 말고 바로 경찰관도 수색영장 신청해놓고 신청했으니까 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제 발부가 안 됐다. 그럼 징계 받으면 돼요. 징계 받으면 되고 발부가 됐다. 그럼 이제 신청해놓고 발부받은 채로 가서 했으니까. 그게 검사 거쳐서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거 아니야? 전화 한 통보다는 전화 한 통이 더 나을 것이다 이거죠. 네. 그리고 뭐냐면 이렇게 해놓으니까 검사가 싫은데. 그래. 그걸 부리는 거지. 네. 객기를 부리는 거죠.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음. 지가 하고 싶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검사가? 응. 그렇죠. 그게 검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뒤를 읽다 보면은 자꾸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이 점점 더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6조까지 했어요. 그렇죠. 몇 조까지 있어요?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아니 헌법이. 헌법은 얼마 안 돼요. 잠깐만요. 아니 오늘 16개를 했잖아요. 이런 게 몇 개가 있냐는 거지. 131조인가? 127조. 아닌데. 100 맞네. 제대로 맞네. 130까지 있어요. 130. 오, 맞췄디. 130까지 있고 이제 부칙이 조금 있는데 부칙은 뭐 볼 거고. 네.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이제 다음 시간에 17조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제가 작성을 하고 준비를 할지 모르겠어요. 벌써 오늘 1시간이 넘게 했는데 이게 딴 얘기 안 하면 돼. 이게 딴 얘기 하려고 그게 하는 불가능이다, 그치? 딴 얘기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장이 좀 길어요. 39조까지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국회, 행정부, 법원 이렇게 이제 국가 조직들이 나오게 되죠. 오늘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본 것처럼 130개를 이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 중 뺄 거는 좀 뺄 필요 있다 싶은 거, 쓸데없이 지엽적이다 싶은 건 빼겠죠. 근데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아마 다 이렇게 하나씩 볼 거예요. 왜? 우리의 권리와 의무니까. 그러니까. 아우씨, 이거 얘 재밌다. 그죠? 왜 어렸을 때 싫어했지? 글쎄요. 어렸을 때 이런 과목 진짜 싫어했었는데 되게 재밌네. 이게 살았던 게 있으니까 떠오르거나 적용시키거나 들었던 뭐 뉴스나 뭐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니까 그렇죠. 맞아요. 재밌네. 그럼요. 그런 것들을 제가 최대한 많이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여기 재밌네 헌법. 되게 뿌듯하다. 그래요? 나 이제 좀 법도 알아. 그래요. 이 누군가 이렇게 했을 때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고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은호가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누나를 깨우는 거예요. 깨워. 나는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어. 나의 주거를 침입하지 마. 나의 주거, 여기 내 주거야. 나의 주거를 침입할 거면 영장을 갖고 와. 영장주의. 검사한테 영장 신청해서 영장 갖고 와. 와 너무 좋다. 꼭 그렇게 써먹을 수 있는 날이 오길. 그렇죠. 네. 뭔 소리야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마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